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2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이번에는. 근데 지난 첫 시간 레벨 1 1회차 문제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회차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앞으로 레벨 테스트가 진행될 거니까 이 정도의 수준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 봅시다. 1번 문제는 생각의 전환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공식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중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놈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네. 세제곱이네. 미안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요 변형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변형 공식은 어떻게 될 거냐?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변형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x가 3-2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분의 1은 역수니까 3-2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분모 유리화를 위해서 켤레를 곱해주면 3-2 루트 2 곱하기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거고, 분모를 합차 공식을 써서 제곱 빼기 제곱을 해주면 9-8 1분의 3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거라. 따라서 x가 3-2 루트 2라고 한다면 x분의 1은 얼마가 될 거냐? 3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거다. 그래서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계산할 수 있지. x가 3 플러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 x분의 1이 3 플러스 2 루트 2.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그 값이 6이야. 이 6을 좀 전에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따라서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6을 세제곱하면 216, 3 곱하기 6은 C8. 그래서 답은 198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번 문제는 각 담당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고요. 3번으로 바로 갈게요. 3번은 주어진 식을 그냥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하면 답이 짠 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x 플러스 1, 3번 문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하자.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전개해보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따라서 이 둘을 더해주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을 4제곱하래.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4제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4번 곱하란 얘기니까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저 한 번 더 곱합니다.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한 번 더 곱할게요.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여기서 이 녀석을 전개한 녀석이 요 놈을 전개한 녀석이 x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 x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다항식에서 x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는 상수를 선택하고 세 번째 다항식에서도 상수, 네 번째 다항식에서도 상수를 선택해서 그들을 곱하면 x항이 나올 거니까 이들을 다 곱해 주시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 1차식은 x 곱하기 나머지는 전부 상수항이 1이니까 따라서 이들을 곱해주면 x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뽑아내고 상수항을 선택하고 두 번째 항에서 x항을 선택하고 세 번째 다항식에서 마찬가지로 상수 네 번째 다항식에서도 상수를 선택하면 그들을 계산한 결과도 뭐가 될 거냐면 x가 될 거고 첫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 두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 세 번째 다항식에서 x 네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 계산한 결과도 x가 될 거고 첫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 두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 세 번째 다항식에서도 상수 네 번째 다항식에서 x항을 선택하면 그 계산한 결과도 x가 될 거라 이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4x가 돼서 따라서 x항을 계산한 결과는 4x가 될 겁니다. 그때의 계수는 4 그리고 x의 11제곱을 구해보면 x의 11제곱항을 구해보면 x의 11제곱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항식에서 3차항 두 번째 다항식에서는 3차항 세 번째 다항식에서도 3차항 그리고 네 번째 다항식에서 2차항을 골라서 그들을 곱하면 여기서 x세제곱을 곱하고 x세제곱을 곱하고 x세제곱을 곱하고 여기서 4x제곱을 곱하면 그 계산한 결과는 얼마가 될 거냐면 4x의 11제곱이 될 건데 3차 2차를 뽑는 거 말고 3차 2차 3차로 뽑을 수도 있고요. 3차 2차 3차로 뽑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에서 2차 3차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다 곱하면 똑같이 4x 11제곱 그러니까 x 11제곱은 얼마가 될 거냐면 16x의 11제곱 그 개수는 16 그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전체를 전개할 때 필요한 차수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라는 체계만 잘 잡으면 틀릴 일 없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4번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공식부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공식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두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공식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 두 개의 공식만 적절히 잘 사용하게 되면 답은 금방 짠 하고 나올 겁니다. 일단 먼저 두 번째 공식을 먼저 사용해 보자. 두 번째 공식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여기서 문제에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얼마라고 줬냐면 4라고 값을 줬고요.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줬냐면 1이라고 줬고요. 얘도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차곡차곡 대입해서 이 식의 값을 써보면 4는 1-3xy. 따라서 xy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 xy의 값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공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가 될 거냐. x제곱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x 플러스 y의 값을 1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고요. x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좀 전에 구하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누구였냐.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물어봤는데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라는 거는 이 첫 번째 공식의 x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하고 y 자리에 y 제곱을 대입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4제곱 공식을 만들어 보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의 전체 제곱한 거랑 같아질 겁니다. 됐네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y의 전체제곱 x제곱 y제곱 좀 전에 우리 구하고 왔습니다. 그 값 3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3 대입하시고요. 여기다가 3 대입하시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구하고 왔지요.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9 마이너스 2 답은 7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 문제는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공식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공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놈.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공식이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y.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외우라면 외울 수는 있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잘 못 외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각 담당 선생님들한테 왜 그래요 하고 여쭤보시고요. 저는 공식만 쭉 나열하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x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공식을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답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공식을 데리고 올게요. 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다가 2xy를 뺀 거.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5라고 줬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5라고 했네.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얘가 1이래. 그러면 5는 1 마이너스 2xy. 좋아. 따라서 xy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요거 구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공식을 데리고 오면 요 공식을 데리고 와서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가 4xy를 뺀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x 플러스 y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1이라 그랬고 xy의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들을 대입해 주시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1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9. 좋아. 따라서 양변 루트를 씌워주시면 x 마이너스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올 건데, 문제의 조건에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의 값은 3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준비 작업 끝났네요. 답 구하러 갑시다. 따라서 y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y제곱의 값을 계산해보면,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xy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xy분의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x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좀 전에 우리는 x 마이너스 y의 값도 구하고 왔고 xy의 값도 구하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차곡차곡 대입만 하면 답 나오겠네요. x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 x 마이너스 y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시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 27에다가 18을 빼면 9. 따라서 9 맞니? 그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쓸 수 있겠네요.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공식이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는 공식이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곱셈 공식은 2개짜리 2차식까지, 고등학교 올라오면 추가되는 곱셈 공식이 3개짜리 2차식 혹은 3차식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요 3개짜리 2차식 공식, 그러니까 6번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입니다.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끝났어.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어떻게 바꿔들 거냐? 얘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 쓰시면, 왜 이렇게 바꿔 썼냐고 문제에서 그렇게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2b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c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b를 제곱해도 4b 제곱이 될 거고, 그냥 2b를 제곱해도 4b가 제곱이 될 건데,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b를 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b를 쓴 것뿐입니다. 따라서 요 놈을 가지고 변형 공식을 써보면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처음에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이 곱한 거 플러스 2bc, 그리고 마지막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ac 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 값이 5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값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으니까 차곡차곡 대입합시다. 5를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10. 그래서 답은 35. 이 정도는 어렵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를 복잡하다라고 느끼면 안 돼.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7번으로 갑시다. 7번. 7번 문제에다가는 체크를 이쁘게, 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든 빨간색으로 별표를 칠하든 체크를 이쁘게 좀 해봐. 선생님들이 좋아해.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출제해. 변형 공식 중에서 조금 복잡하게 시작되는 놈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이 공식 시작부터 졸라리 복잡해. 겁나 복잡한 놈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잘 틀리는 거야. 변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틀리겠다 싶은 문제를 자주 출제해. 학생들 잘 못 외우는 학생들 많어. 이거 꼭 외워. 외우려 했다. 외워. 얘는 2분의 1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c의 전체 제곱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이 공식을 외워두면 7번 문제는 그냥 풀리죠. 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7번 문제에서 a-b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b-c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b-c는 마이너스 2 루트 3. 이 두 식을 더해주면, 이 두 식을 더하자. 이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질 거니까 따라서 a-c가 얼마가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a-c의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c-a의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요 세 개 이용할 거야. 요 놈하고 그리고 요 놈하고 이 셋을 이용하면 답 나오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주어진 힌트는 이 세 개인데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이거 쓰란 얘기지. 얘를 이렇게 바꿔보란 얘기지. 바꿔보자. 그러면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될 거니까 a-b가 얼마라 그랬냐면 1 플러스 루트 3.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b-c가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c-a가 얼마라 그랬냐면 루트 3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고 계산하면 답. 뭐 이 정도 제곱은 할 수 있으니까. 답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마찬가지로 별표 치시고 8번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문제. 8번 문제는 나는 저 식 참 마음에 들더라고.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문제도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내더라고. 나쁜 사람들. 난 좋아. 8번 문제 상당히 좋아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
8번입니다. 8번 문제를 사용하는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은 x 플러스 y에다가 y 플러스 z에다가 z 플러스 x를 곱한 값은 뭐랑 같아질 거니?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 기똥 찬다. 이 공식만 알면 이 문제는 풀려. 끝났어, 문제가. 얘가 얼마냐고 물어봐 놓고서는 뭐를 힌트로 주니?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 값이 4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래. xyz의 값이 마이너스 6이래. 끝났지.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6. 그러니까 답은 2. 이 공식만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얘를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과정,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논리적인 풀이가 가능하지만 이 공식 하나만 알면 한줄 풀이야. 뭐 더 고민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아니지. 상당히 좋아하는 공식.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9번 문제는 그냥 건너뛰시고요. 뭐 비슷한 놈이라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10번, 11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이 같은데 10번과 11번 문제는 같은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식, 학생들이 가장 외우는 걸 힘들어하는 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의 변형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바꿨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어우, 모델만 하지? 식이 얼추 비슷비슷하게 생겨 먹어서는 더하기 빼기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외우기 쉽지 않은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학생들이 잘 외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항수가 많지 않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항수라든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항들을,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만나지 않는 문제들을 본다면 공식 암기가 조금 더딜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공식 잘 못 외워. 신경 써서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난 저걸 외워야지 라는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습장에다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뭐 이런 억지로 어거지로 이 공식을 쓰려고 하는 작업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 공식 얘는 어떻게 될 거라 그랬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 그랬냐면 2라고 했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6이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이 6이라는 거 구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줬어. 얘가 2래.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우리가 계산하고 왔어. 6이래. 빼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마이너스 1.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요 놈이 7. 거기다가 2를 곱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만큼의 식을 계산하면 2 곱하기 7 더하기 ABC의 값도 문제에서 줬다. ABC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둘을 더해주니까 답은 5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 10번 문제와 11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야. 쉬운 문제들이야. 쉬운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쉬운데 왜냐면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어려워서 학생들 계산 실수 자주 하는 문제니까 이 공식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11번 문제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쓸 건데 똑같은 거 한 번 더 연습시키는 겁니다. 일단 먼저 A제곱 11번 문제 재활용할게요. 공식을 11번 문제 일단 먼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다가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걸 이용해서 값을 먼저 미리 좀 밑작업을 해둡시다. 문제에서 얘가 2, 요 놈이 2, 요 놈이 마이너스 4 계산해주면 2를 제곱하니까 4, 그리고 8, 4 더하기 8, 12, 오케이 좋아. 얘가 12. 를 밑작업으로 깔아놓고서 하나만 더 합시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11번 문제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얼마라 그랬냐면 20이라고 했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 그랬냐면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좀 전에 우리가 12라고 구하고 왔고요. 빼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ABC 계산해 주시면 16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32 따라서 20은 32 플러스 3ABC ABC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아하, 다 했어. 밑작업 끝났어. 힘든 밑작업이었네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딱 요 놈이라.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밑작업들을 했고 이것조차도 밑작업에 해당하지. 문제 풀러 갈게요. 문제 묻고 있는 질문은 AB 곱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BC 곱하기 B 플러스 C 더하기 CA 곱하기 C 플러스 A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 플러스 B 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면 2 마이너스 C를 대입할 거고 B 플러스 C 자리에는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2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거고 C 플러스 A 자리에다가는 2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AB 곱하기 2 마이너스 C 더하기 BC 곱하기 2 마이너스 A CA 곱하기 2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전개해 주시면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총 3개 나올 거니까 됐어. 아까 우리 밑작업 다 하고 왔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BC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밑작업 하고 왔죠. 얘가 마이너스 4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12를 더한 거니까 답은 4.
1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변형 공식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12번 문제는 해설 강의 없이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ab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잘 안 외우는 공식이긴 한데 이 공식만 외우면 12번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라서 이 공식만 암기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해설 강의에서 공식 암기하세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외워야 돼? 수학이 암기 과목이냐고? 암기 과목이야. 외우지 않으면 논리적 사고의 전개가 불가능해지니까. 수학은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논리적 사고를 하러 가는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학 천재가 되면 돼. 피타고라스처럼. 피타고라스는 어떤 공식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자기의 느낌, 촉으로 공식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지. 굳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수학적 창의력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공식 안 외워도 됩니다. 그 공식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창조하는 힘이 없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암기하고 그 암기한 공식을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꼭 공식 잘 암기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 공식 외워 하는 공식들 꼬박꼬박 잘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3회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